여러분, 문학작품 읽을 때 첫 장면 혹시 그냥 쓱 넘기시나요? 만약에 그 첫 장면이 이야기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라면 어떨까요? 오늘은요, 한 소설의 정말 고요한 아침 풍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.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이야기의 제목, 바로 반란입니다. 와,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? 듣기만 해도 뭔가 긴장감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? 그런데 말이죠, 이렇게 강렬한 제목을 가진 이야기가 진짜 놀랍게도 세상 평화로운 아침 풍경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. 반란인데 평화로운 아침이라니. 바로 이 엄청난 불일치, 이 대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단서입니다. 자, 그럼 이 장면이 펼쳐지는 무대, 그 배경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. 이야기는 바로 식민지 시대, 우리에겐 참 아픈 시대죠. 그 시절의 어느 아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시간적 배경은 1930년대고요. 공간적 배경은 한국의 전라도입니다. 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이 이야기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역사적 배경,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. 이 시대가 가진 그 특유의 아픔, 그 서슬퍼른 공기가 이 평화로워 보이는 아침 풍경 전체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아주 무겁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. 자, 이제 주인공 이상갑의 시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그가 아침에 눈을 떠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세상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이상갑의 아침은요, 소리로 먼저 열립니다. 바로 종달새의 맑은 지저김. 아, 정말 평화롭고 서정적인 소리 아닌가요?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소리죠. 그 다음은 피부로 느끼는 감각, 바로 촉각입니다. 이불 아래로 스며드는 그 싸늘한 기운. 아, 이걸로 이제 초봄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. 정말 묘사가 생생하죠? 자, 이제 드디어 눈을 뜹니다. 그랬더니 보이는 풍경이 뭐냐면요. 창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방 안의 먼지들을 금빛으로 반짝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에요. 와, 이건 뭐 거의 한 편의 시 같지 않나요?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삽질 소리. 이게 이 평화로운 농촌 풍경의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거죠. 청각, 촉각, 시각. 이 모든 감각이 어우러져서 정말 완벽하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아침이 완성되는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평온해 보이는 풍경, 그 바로 밑바닥에는요, 주인공의 내면에 아주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. 반전이죠. 작가가 정확히 이렇게 묘사해요.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. 바로 이 한 문장, 이 문장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그려온 그 평화로운 분위기를 그냥 한 방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겁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대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건데요. 보세요. 바깥 세상은 햇살, 새소리, 평화 이런 것들로 가득하잖아요. 근데 그의 내면은 어때요? 무거운 그림자, 깊은 불안, 끊임없는 압박감. 완전히 정반대죠. 바로 이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거리, 이 간극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갈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산갑,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? 궁금하시죠? 그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의 아침은 아주 경건하고 절제된 의식으로 시작돼요. 먼저 무릎을 꿇고 성호를 긋고 주기도문을 외운 다음에 조용히 묵상에 잠깁니다. 이 모습을 보면 아, 이 사람이 깊은 신앙심을 가졌구나, 그리고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단단한 내면의 소유자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.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. 하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성품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. 말은 굉장히 간결한데 그 짧은 말 속에 아랫사람에 대한 존중과 또 그 자신만의 위엄이 함께 묻어나와요. 예를 들어 하인이 도련님, 오늘도 일찍 나가십니까? 하고 물어요. 그랬더니 이상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. 해가 오르기 전 산길을 타야지. 어때요? 아주 짧고 간결하죠. 이게 자칫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무례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자신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 특유의 간결함이라고 볼 수 있죠. 또 다른 장면을 보면 나이 든 하녀 막심이가 추울까봐 겉옷을 챙겨주거든요.
그랬더니 그는 고맙소 막심이 언제나 살때라구려 하면서 정말 부드럽게 감사를 표현해요. 아, 이런 걸 보면 또 얼마나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죠. 그리고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 늙은 하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. 이 짧은 반응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. 아, 이상갑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다정한 사람이었구나 하고요. 결국 그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그런 깊이를 가진 인물인 겁니다. 자, 이제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. 이 아침 장면의 마지막 순간들 함께 보시죠. 문을 딱 나서려는 바로 그 찰나 다시 한번 새소리가 들려와요. 그런데 그는 이 새소리를 그냥 흘려댔지 않습니다. 그 소리에서 마치 이런 메시지를 듣는 거죠.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. 그냥 자연의 소리일 뿐인데 여기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.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게 또 한 번 느껴지는 순간입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모은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?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 있었고요. 그 안에는 깊은 신앙심과 조용한 위엄을 가진 이산갑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.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. 이렇게 복잡한 내면을 가진 그가 반란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속에서 이 이른 아침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? 바로 이 풀리지 않는 거대한 물음표가 우리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.